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1대 양다빈 마케터 김은식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오늘은 매출 상승 이제 필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비법 같은 경우는 정말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를 딱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준비하는 게 좀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속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저희가 설명 중간중간에 질문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맞춤 제안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솔직히 매출 상승 비법이기보다는 이게 업종마다 이게 또 매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전략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일단은 좀 큰 틀 안에서 거기서 이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매출 상승 비법에 네.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딱 이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초기 브랜딩 런칭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맨 처음에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먼저 초기 브랜딩을 네. 진행하는 우리 광고주님들을 위한 네. 초기 브랜딩 상황에 대한 매출 상승 비법? 네, 네. 그걸 네. 한번 말씀드려요. 네, 매일 제일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면 초기 브랜딩이라고 하더라도 전환이 아무래도 일어났으면 좋겠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진행해 봤을 때는 이제 전환보다는 사실 내부적인 컨디션이랑 신뢰성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물론 대표님 입장에서 광고비 자체가 돈이 나가는 거고 그 광고하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함인 건 아는데 그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 방에 빵 구매율을 올리고 이제 뜨실 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을 추구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의 지금 그 내부적인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신뢰성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더욱더 탄탄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 요소들이거든요. 필수 요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부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안에 뭐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홈페이지에 대한 UX, UI 이제 버튼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그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카테고리라든지 상품 구성들을 세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신뢰성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바이럴이나 이제 체험단인데 사실 사람들이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입에 실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리뷰가 없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맛이야 아니면 이럴 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대변을 하는 그런 자료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사질 않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뷰가 없으면 일단 딴 데 사잖아요. 말 그대로 저희가 단독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또 판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럴이나 체험단 이런 거를 꼭 추천드리는 편인데 혹시 바이럴이나 체험단 네. 뭐 좋은 게 있나요? 좋은 점? 진짜 바이럴 그 체험단 이런 바이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초기 브랜딩인
광고주님 상황 속에서는 리뷰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실사용 후기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은 그런 블로그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많이 정보를 얻는 거라서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요한데 이게 발림성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지가 않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 피부 타입별로 피부 타입별마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자세하게 그 정보를 찾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객단가가 높은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가 그렇게 비싼 제품을 사는데 이제 관여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리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이거의 상품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게 구매까지 너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신뢰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는 이제 체험단이나 기자단 같이 이제 저희 브랜드가 이 정도로 신뢰성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고관여의 상품에 대한 이유를 조금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실사용 후기에서 역시 이런 비싼 값 하네요. 이런 거를 딱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이제 확실한 수단이 이런 바이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너무 고관여 제품인데 아무것도 조금 리뷰나 이런 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바이럴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식품업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품에서는 뭐 아무리 맛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맛이 뭐 떡볶이 맛이라 했는데 그냥 매운 맛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지 안에서 구매하겠다기보다는 들어갔을 때 다시 이제 이탈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썼지, 어떻게 맛 표현을 했지, 안정성 어떻지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전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다음으로 저희 초기 브랜딩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매체도 광고 매체 선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이 브랜드가 네이버 쪽에 뭐 맞는지 좀 배너 광고 쪽에 좀 잘 맞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좀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제품 업종의 제품을 구매를 한다면은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를 진행을 하나 아니면 배너 광고를 통해서 진행하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키워드를 바지, 뭐 청바지라고 할게요. 그럼 보통 청바지를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해서 사는 경우가 혹시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뭐 다른 @블리 이런 데서 사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인스타그램 이런 매체에서 조금 착용샷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고 좀 사는 편이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네이버가 더 맞는지 메타가 잘 맞는지 아니면 또 구글이 의외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괜찮네 하고 사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런 업종별로 맞춤 그 매체가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자사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네이버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여기서도 모든 영상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마케터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환 추적이 안 돼요. 픽셀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타나 이런 다른 구글 매체를 조금 활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NT 파라미터라고 그거를 이제 스크립트를 심어서 추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완전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처음 광고를 진행하시게 된다면은 스마트 스토어로는 이제 네이버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말씀드려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됐다 싶으면은 자사몰을 뭐 개설해서 뭐 메타나 이쪽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가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자체로 리뷰나 이런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트래픽으로라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추가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너무 있지. 네. 저 스마트 스토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 같이 하시는 분도 많은데 대부분 이제 이런 고민하시죠. 제가
자사몰을 처음에 초기 브랜딩 할 때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 같이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만 할까요? 이러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 스마트 스토어는 되게 잘 되시는데 스크립트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자사몰을 이제라도 만들어야 될까요?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사몰을 만드시는 걸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드릴 때 돈이 좀 많이 들긴 해요. 확실히 홈페이지 자사몰을 만드는데. 근데 스마트 스토어도 시작할 때는 돈이 안 드니까 그게 또 장점이긴 한데 결국에는 계속 매출이 올라갈수록 수수료가 더 붙기 때문에 그 수수료 값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사몰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쌀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맞아요. 데이터적인 면으로도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를 봐야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 방향성을 잡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자사몰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웬만하면 지금부터라도 자사몰을 구축하셔서 방향성을 잡는 게 더 좋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사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진짜 말 그대로 이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갔을 때랑 자사몰로 들어갔을 때랑 이 레이아웃 자체가 차이가 확연히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사몰로 할 수 있는 레이아웃도 많고 스마트 스토어는 저도 이제 만들어 본 이력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예쁘게 만들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색깔 지정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사몰로 일단 진행을 해보시는 거는 저도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만약에 조금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게 네, 자사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이나 이런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많아서 이탈이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저는 좀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그만큼 이제 구매나 이런 거는 다들 네이버 계정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환율이 자사몰보다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 높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브랜딩이 돼서 자사몰도 이제 커지고 우리 브랜드도 커지면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이 자사몰 쪽으로 많이 옮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초기 브랜딩을 하시는 상황이라면은 뭐 처음에는 뭐 작게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조금 자사몰을 개설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 매체가 어디에 잘 맞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전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진짜 많은데 이거 넘어가야 돼서 저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고민이 있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광고주분들도 무조건 이거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라면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신규 뭐 전략 살짝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진짜 네이버 검색 광고로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우리 브랜드가 어느 포인트에서 조금 구매가 이루어질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광고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잡히는 키워드나 여러 키워드들을 이제 볼 텐데 그 안에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키워드에서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그 전환을 확인하고 그 전환된 키워드를 위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점점. 그 중심으로. 그렇죠. 이제 그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브랜드의 메인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딱 맞는 부분이죠. 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고춧가루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고춧가루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고춧가루예요. 근데 뭐 매운 고춧가루, 뭐 순한 고춧가루, 뭐 청양 고춧가루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춧가루가 있잖아요. 일단 이런 키워드의 고춧가루, 메인 키워드인 고춧가루가 경쟁력이 너무 세요. 근데 우리가 이 메인 키워드를 갖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그 고춧가루로 딱 잡아두되 여러 개 분리를 하는 거죠. 뭐 매운 고춧가루, 청양 고춧.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저희 제품이랑 잘 맞는, 잘 팔리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청양 고춧가루라든지, 그럼 그 청양 고춧가루를 가지고 청양 매운 고춧가루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자사의 소급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미디어 믹스로 배너 광고, 뭐 GFA나 뭐 그 메타 광고 소재를 제작할 때도
우리 브랜드 청양고춧가루만큼은 와방이다. 막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적을 수 있겠죠. 청양에서 제일 맵다. 네. 이렇게. 그냥 우리 그냥 고춧가루예요. 막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소구점을 가지고 청양 고춧가루.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가 일어나 있는 포인트들이 진짜 약간 좀 세세할수록 구매 전환이 조금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어느 부분이 강점인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서 그쪽으로 키워드를 확장을 해나가고 또 의외로 여러 키워드를 등록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 이쪽이 의외로 더 괜찮은 맞아요, 소구점이었네? 맞아요.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러신 분도 많아요. 어쨌든 구매가 일어나기 위해서 노출도 잘 돼야 되지만 클릭도 이제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애초에 그 경쟁력이 너무 세면은 그 입찰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셔가지고 무작정 뭐지? 최저 입찰가? 기본 입찰가? 아니면 그 정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거는 좀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잡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테스트를 하려면 어느 정도 노출도 되고 상에 있어 봐야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고 어느 키워드에서 이렇게 효율이 낮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데 무작정 돈이 지금 부담스러워서 가격을 낮춰버리면은 이건 테스트도 못하고 돈을 그냥 버리는 경우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워드 확장이 필요하시거나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구매력이 있나 이런 걸 좀 테스트하실 때는 한 일주일만이라도 조금 예산을 살짝 늘리셔서 그때 좀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대로 진짜 키워드 입찰가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애초에 노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사가 어느 키워드에 걸리는지 뭐 얼만큼 클릭이 되는지 애초에 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모수가 없어요. 맞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광고 성과를 올려야 되는 본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고서를 항상 확인을 해보는데 그렇게 그 보고서에 이제 노출 자체가 없으면은 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없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간간히 전환이 났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만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단기간이라도 크게 테스트를 해봐서 어느 정도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 키워드를 좀 알아서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하는 방향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광고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은 조금씩 하시면은 품질 지수도 결국 떨어지거든요. 노출에 비해서 클릭이 없다 보면은 맞아요. 여기는 적합하지 않은 내가 노출 이렇게 시켜줬는데 적합하지 않나 보구나 하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판단을 하고 품질 지수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품질 지수를 원래 4칸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 칸이 되어 버리면은 그 한 칸당 돈을 그러니까 같은 1위더라도 이전에는 4칸일 때 뭐 1,000원을 냈어야 되는데 한 칸이면은 뭐 1,500원 뭐 1,600원 이렇게 내야지 똑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악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오래 걸렸는데 이제 브랜딩이 좀 되어 있는 상황 대부분 이거 쓰는 아이고. 걸 깜빡했네요. 저희 말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네. 네. 말씀 계속 네. 해주시겠어요?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대행사랑 진행을 오랫동안 계속 계약을 하시면서 진행을 한 상황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나 행사가 있지 않은 한 계속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놔두시는 분들도 많고 회사 내에 마케팅 팀이 있으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 회사 안에서만 고립되다 보니 생각이 확장되기도 힘들고 너무 회사 스타일에만 맞춰져 있고 트렌드적이지 못한 그 샘자의 입장에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 분해해 보면 문제가 정말 많은데 그거를 못 느끼고 계신 거죠. 그냥 무뎌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실제로 다 분해를 시켜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누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브랜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슬슬 매출도 높고 광고비에 쓰시는 비용도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관리하기 힘들어서 이런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을 못 잡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만 좀 잡아주고 골마 있는 부분만 조금만 도려낸다면은 확실히 거기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하는 돈 단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인 곳에다가 넣어주면은 확실히 효과는 팡팡 오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초기 브랜딩보다는 훨씬 더 데이터도 많을 거고 방향성 잡기도 쉬울 거고 그리고 광고비 예산 줄이는 광고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좀 더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네, 브랜딩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을만 고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무슨 얘기를 아, 하는지 이제 그러면- 집중하느라. 네. 그럼 브랜딩 되어 있으신 분들의 이제 대부분의 네. 이제 상황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해져 있는 상황들 네네. 그런 걸 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그런 상황에 있어서 KPI 같은 네. 좀 자세한 지표를 잡아야 된다라고 네.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네, 건가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뭐 회사 안에서 이제 마케팅 본부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대행사를 그러니까 마케팅 본부가 있더라도 대행사를 쓰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래도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한스 패션 HS 님이 광고비는 어떤 어떤 정도가 정도가 테스트가 테스트가 진행될까요? 혹시 업종이랑 이게 지금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어떤 업종을 하고 계시고 예산을 한 달에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지 정도만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얼마로 테스트하면 되겠다. 그리고 업종에는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진행하셨을 때 지금 어느 정도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맞아요. 좀 이게 테스트 예산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노려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네. 올해 대행사와 진행하지만 큰 변동 없이 어떻게 하죠? 큰 변동이 없이 없어. 무슨 그러니까 이거죠. 말씀을 하시는 올해 대행사 이제 대행사랑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막 계속 조금 발전 이런 것보다는 좀 유지여서 오히려 골마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은 이게 매출 곡선이 지금 정체기인 구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저희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우리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뭐 매체가 만약에 좀 단일로 이루어진 매체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체 확장 같은 것도 진행을 해보면서 미디어 믹스로 브랜딩과 동시에 이제 전환 매출액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주분이 마찬가지로 좀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단일 매체 운영으로 조금 이제 매출은 잘 나와요. 근데 딱 진짜 정체기인 거죠. 성과 개선을 최대한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번 이제 매체 미디어 믹스를 좀 제안을 드려봤어요. 저희가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강한 건 알고 있지만 한번 이제 다른 매체로도 한번 이제는 활용을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미디어 믹스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면서 이제 뭐 메타랑 구글이랑 다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미디어 믹스가 점점 브랜딩이 되면 브랜딩이 거기서도 이제 더 커지고 하면서 매출액이 뛰더라고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뭐 우리가 좀 이런 한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좀 다른 다매체나 그런 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패션 HS님이 말씀하신 그 아직 답변 안 주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광고비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될까요? 하시면은 예산을 솔직히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잘 크게 못 드리겠지만은 한 만약에 100만 원이라 150만 원? 150만 원? 네, 이라 쳤을 때 테스트 기간은 저는 뭐 타이트하게 일주일도 네. 안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한번 보시고 네. 거기서 만약에 뭐 100만 원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으면 일 예산이 3만 원인 거잖아요. 네네.
맞죠? 1 맞아요, 예산 3만 원, 3만 1 예산 3만 원인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뭐 파워링크도 하고 싶다, 음. 쇼핑 검색 광고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서 예산이 쪼개져요. 맞아요. 15,000원, 15,000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 검색 광고 기준으로, 이커머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쇼핑 검색 광고에 그렇게 하면 2만 원이라고 또 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제품을 하나만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거기에 이제 광고 그룹마다 또 거기서 예산을 나누고 뭐 클릭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클릭 비용도 뭐 예를 들면 1,300원이라고 쳤을 때 하루에 클릭 10번이면 꺼지는 거예요. 광고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뭐 진짜 100만 원 예산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10일 정도는 좀 일 예산 한 뭐 6만 원, 10만 원 정도로 잡아가지고 며칠만 테스트를 하고 그 후에 나중에 이거를 예산을 조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무조건. 왜냐면 입찰가가 요즘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확실히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이게 뭐 예산이 많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 3만 원, 3만 원. 아, 밀키트 진짜 비싸요, 입찰가 요즘에. 맞아요. 밀키트 아, 제가 그때 그 회사에서 발표 제가 했었는데 아, 그럼 스마트 스토어만 하시고 계실 것 같긴 하네요. 맞죠? 그래서 저 그때 회사 저 식품업종 그쪽 해가지고 발표 한번 했었는데 밀키트를 한번 잡긴 했었거든요. 그때 입찰가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입찰가 비싸요. 밀키트. 그래서 광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신 상황이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배너 광고라든지 네이버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처음에 과감하게 좀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과감하게 테스트는 무조건 필요한 거라서. 맞아요. 이거는 아예 광고가 처음이시면은 진짜 모수가 일단 필요해요. 맞아요. 애초에 브랜딩 자체라는 게 아예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인 만큼 이게 좀 장기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저 1, 2, 3 아니 월 예산 100만 원 썼는데요. 이제 효율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 광고 안 할게요. 이러면은 거기서 그냥 딱 정체되고 광고비만 좀 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전환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더 개선해 나간다면 좋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키트가 진짜 비싼 거는 일단 CPC 단가가 2,000원, 3,000원인 것도 많아요. 그냥 3,000원이에요. 진짜 평균적으로 2, 3,000원 무조건. 네네네. 그래서 그 객단가가 얼마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싼 데는 3,000원부터 해가지고 한 네. 15,000원? 2만 원도 안 넘어가는데 입찰가가 거의 2,000원, 3,000원 해버리면은 뭐 네.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일예산 동일하게 하면은 3만 원에 그걸 다 투자를 해도 3,000원이면은 마찬가지로 클릭 그러니까요. 10번이면 광고가 꺼지네요. 근데 그 안에 또 구매가 안 일어나면 완전히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네. 테스트로 모수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네네.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네, 좀 딱 한정적이어가지고 만약에 저희 이제 번호로 이제 네, 이렇게 연락 위에 주시면은 있거든요. 저희가 네. 조금 어떤 자사몰이나 이런 걸로 조금 확인을 해보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밀키트도 밀키트 종류가 너무 요즘에 다 밀키트로 나와가지고 네네. 그 밀키트 종류마다 또 다르거든요. 전략이. 그래서 뭐 위에 필요하시면은 위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저희가 좀 밀키트 업종 이력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 팀이 완전 밀키트 좀 빵빵하죠 이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 제대로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CTR 부분 그 클릭률 있잖아요. 네. 클릭률이 만약에 좀 적다, 좀 낮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좀 어떤 경우인 것 같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릭률이 적은 경우는 우선은 뭐 노출이 너무 많아서 그거 대비 클릭이 적다던가 그럴 때는 CTR 떨어지고 품질 지수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비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출 자체는 이제 평범한데 그냥 애초에 클릭 자체가 적은 경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광고 세팅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확장 소재나 이런 걸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게 의외로 브랜딩이 되어 있는 데를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리뷰 자체가 엄청 커요, 생각보다. 근데 이런 간단한 리뷰 등록 자체도 안 돼 있는 경우면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는 이제 리뷰가 많은데 그게 등록이 안 돼 있다?
관리에 있어서 조금 약간 놓치고 계시는구나라고 진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소비자들은 어쨌든 네이버 쇼핑 가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리뷰수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게 진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뢰가 간다. 괜히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리뷰나 찜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자사가 괜찮다 싶으면 등록을 무조건 해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확장 소재의 이제 홍보 문구에서 딱 홍보 문구에서 우리 자사를 딱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희 요즘에는 쇼핑 검색 광고에 뭐 빠른 오늘 배송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홍보 문구에 동일하게 또 오늘 배송합니다 이런 거를 적어두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저희 광고 저희 제품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줄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자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소구점을 이제 등록을 하는 게 좋고, 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 뭐 이벤트 관련해서 소구점으로 잡아도 나쁘지는 않죠. 맞습니다. 그럼 은신 마케터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어때 CTR이야? 네, 뭐 CTR 낮은 경우에는 아까 둘 다 있으시구나. 그럼 자체 밀키트를 제작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일단 저 CTR부터 아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검색 광고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자체 그 상품성이 좀 없어서 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상품성인 경우는 좀 드물고 웬만하면은 그 광고 영역에 자신을 표현을 못 해놓은 거죠.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소재를 내 장점들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들어와 보면은 사람들이 살 것 같은데 겉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클릭률이 낮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 네. 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일단 어느 정도 테스트나 이런 거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혹시 만약에 직접 하시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공식 대행사라서 따로 이제 대표님들한테 수수료 같은 부분은 받고 있지 않아서 맞아요. 한번 뭐 대행사 맡겨보시면 저희 측으로 연락 주시면은 네네. 관련해서 이제 뭐 상담이랑 뭐 세팅 같은 것도 이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8만 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무작정 그냥 입찰가 높은 데에다가 다 박는 것보다는 또 분배해서 네. 잘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배너 광고에서 클릭률 떨어지는 건 무조건 소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막 그 대표님이 소재가 그 내 상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데 한쪽에 막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나에 그냥 다 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작하실 때는 괜찮네 싶다가도 실제로 사람들이 광고하는 거 보면 구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뭉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사람들이 내 광고에 집중하는 시간이 한 1초밖에 안 돼요. 사실 저희도 뭐 쇼핑몰 아니고 뭐 SNS 보면은 이렇게 슉슉슉슉 넘기잖아요. 근데 이 사이 안에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 세네 줄 있는 게 다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을 무조건 높여야 된다. 애초에 한 배너에 한 소구점 정도 넣어주시는 게 눈에 확 띄고 오히려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네. 네. 관심 없는 사람이 관심 있게 만드는 문구는 어떤 걸까요? 사람들 관심이 요즘 관심이 많은 문구가 응용돼 관심이 없는 사람이 관심 있게 후킹 문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USP 소구점들이 네네. 어떤 거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업종마다 또 맞아요. 다른데 이게 정말 달라요. 이게 업종마다도 다르고 그 업종에 있는 타겟에 맞아요.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뭐 진짜 광고 세팅이 좀 세세하게 돼 있는 분들은 그 타겟에 맞는 소구점을 적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여성 샴푸를 팔고 있는 저희 광고주분이 계시는데, 남성한테도 어쨌든 그 제품이 팔리기는 하기 때문에 뭐 여성 샴푸 같은 경우는 소구점을 조금 뭐 여자들에게 필요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고, 남자들은 선물용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래서 후킹이라면 저는 네. 약간 뭐 진짜 업종마다 다른 게 아까 뭐 화장품 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네네. 김치 또 생각나는데 뭐
맨날 자 이제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주부라고 하면은 뭐 시장 가서 이렇게 뭐 장바고 김치 직접 담그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엄마 이 김치 먹고 이제 시장 안 간다고 선언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시장 안 감 선언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후킹성도 많고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이게 오히려 약간 연령이 조금 낮은 타겟 같은 경우는 약간 B급 느낌의 그런 홍보 문구로도 조금 B급이 진짜 네 그리고 뭐 좀 연령층이 조금 있는 세대라면 오히려 조금 좀 신뢰도 있는 그런 홍보 문구 같은 게 흡기성이 조금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즘 얘가 효도는 다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화장품 하면서 얘가 효도는 다해요 막 이러는 것도 많고 네. 그 문구 응용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거 어떻게 말해야 운동화 뭐 어떻게까지 해야 운동화로 오시겠어요 이런 현수막도 많거든요. 요즘에 조금 트렌드적인 그런 문구들을 응용해서 쓰는 것가 좀 잘 되는 편이기도 해요. 그 B급 감성. 네. 렌트 연습실 스튜디오랑 무용 학원을 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하신다. 네, 그러면 완전 DB 업종인데 플레이스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창업 이쪽은 아니신 네, 거죠? 그냥 스튜디오 문의 전화 받고 근데 플레이스를 지금 하시는 건지 플레이스 광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뭐 파워링크로 그러니까 어떤 유입이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나고 어느 쪽으로 광고를 좀 진행하고 계시는지 네 그거에 그게 따라서 좀 달라요. 궁금하네요. 뭐 인스타그램으로 뭐 진행을 하고 계시면은 또 어떤 소재를 활용하고 계시는지 뭐 어떻게 타겟을 걸고 계시는지 이게 관심 네네네 플레이스 광고랑 네이버 광고 지역 기반으로 하시니까 아무래도 플레이스 광고가 필수이긴 하죠. 네 파워링크 네 이것도 한번 보면 딱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보통 그러면 그 파워링크를 이제 쓰시잖아요. 주 제목을 뭐라고 하셨나요? 렌트 연습실로 쓰셨나요? 아니면 무용 학원으로 쓰셨나요? 그냥 같이 그냥 겸사. 근데 이제 따로따로 두 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두 개. 저는 그렇게 일을 했는데 혹시 그게 맞으실까요? 근데 렌트 연습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부를 잘 보여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 맞아요. 따로따로. 저도 옛날에 궁금해서 좀 무용 연습 학원 네. 약간 이런 거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실내 내부 같은 게 잘 드러난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확장 소재 같은 경우도 좀 지금 어떤 확장 소재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플레이스 광고 연동한 확장 소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플레이스 연동한 플레이스 확장 소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네, 이거는 좀 어쨌든 클릭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아까 이거 질문하시는 그 자체가 이제 관심 없는 사람이 관심 있게 만드는 문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했을 때 저는 생각했던 게 배너 광고 하시나? 그러니까 그 SNS 광고를 하시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좀 센스가 많이 보여야 되니까. 근데 플레이스나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좀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쪽이 저는 오히려 뭐라 해야죠? 관심 있게 만드는 문구보다는 약간 신뢰성 있잖아요. 뭐지 사람 몇 명, 회원수 몇 명, 그리고 몇 번 누가 갔다 왔고 뭐 청결 혼자서도 뭐 방은 빵빵하다든지 이런 신뢰성을 따지는 맨날 뭐 재예약률 100%막 이런 게 훨씬 잘 되더라고요. 네, 신뢰성이 무조건 저는 파워링크에서는 더 그렇고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센스 있는 문구로 어떻게까지 말을 해야 뭐 무용학원 오시겠어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조금 중요한 게 이런 렌트 연습실 스튜디오나 뭐 무용 학원 같은 경우는 좀 지역 타겟 같은 것도 좀 잘 걸어 놓으셔야 돼 가지고 맞아요. 네. 만약에 좀 여기가 분당 무용 학원인데
뭐 인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게 또 광고비 누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제 만약에 진행하시면은 지금 네 지역이 잘 걸려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파워링크를 이제 플레이스로 이게 근데 파워링크랑 SNS 문구를 똑같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좀 매체마다 다 달라요. 네 달라요. 그 소구점이나 문구 짜는 거 있어서 감성이 달라요. 감성이. 네 이게 진짜 감성이 달라요. 네이버랑 뭐 SNS 그 GFA GF 뭐 네, 이게 매체마다 다 약간 문구 자체의 특성이나 타겟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좀 문구를 같이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파워링크는 지금 파워링크만 하신다고 하시면 네. 사진 되게 중요하니까 네. 네 사진이 진짜 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 깔끔하고 네. SNS 같은 경우는 소재를 뽑으실 때 저는 뭐 이미지도 좋지만은 뭐 리뷰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느낌을 살려서 소재를 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체마다 감성이 다른 걸 체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다른 감성인 걸 알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면은.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맨날 광고를 보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체마다 그 느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같이 맨날 광고 보는 광고쟁이들 아니면은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이렇게 잘 써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감성이 다른 거를 이제 모르실 것 같아서 만약에 이런 감성이 어떻게 다르냐 좀 필요하시면은 저희한테 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네이버 GF에서는 이렇고요, 뭐 SNS에서는 이렇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오늘 질문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맞아요. 질문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클릭률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노출 자체가 이제 평범한데 클릭이 좀 애초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을 때 뭐 확장 소재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봐요. 좀 객단가를 보면서 우리 자사 제품이 뭐 아까 얘기했던 고춧가루로 쳤을 때 고춧가루를 검색을 하면은 이게 짜짜짜짜짝 이렇게 다른 상품이 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상품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타사에 비해서 비싸. 그러면은 조금 낮은 객단가가 낮은 제품을 좀 더 상위로 올려보던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이제 객단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제품인데 뭐 2개 팔아서 객단가가 비싸 보이는 게 있고 하나 팔았을 때는 적어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2개를 했는데 너무 클릭률이 높아. 낮아. 그러면은 뭐 하나짜리도 한번 상위 노출을 진행을 해보시던가. 아니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출이 너무 많다. 그거에 대비해서 클릭은 일어나는데 클릭률이 적어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또 콘텐츠 매체가 많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자사 제품이랑 잘 맞지 않는 지면인데 이게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면은 노출만 많아지고 그에 따른 클릭이 적기 때문에 폼지 지수가 떨어지는 것까지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좀 유의미한 노출만 하고 싶다 하면 좀 보고서 네이버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노출 매체를 선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클릭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게 조금 이제 노출 제한이나 이런 거를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디테일한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일단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차원 보고서가 결국에 다 분해해 본다는 건데 다 분해해서 또 각각 또 위치 의외에 또 잘 되는 곳이 있고 맞아요. 의외로 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걸 또 소거해 가면서 거기에 낭비된 거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엔 전환이 일어나지 않거나 클릭률이 좋지 않은 건 그쪽을 클릭률에 좋은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훨씬 효율이 좋을 겁니다, 진짜. 맞아요. 이게 테스트가 진짜 중요하다는 게 뭐 어디 지면 그리고 성별, 연령 이런 거를 다 확인을 위한 작업이고 그거에 맞게 이제 유의미한 노출만 진행했을 때 거기서 품질 지수가 높아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관이 되는 거라서 네
네, 테스트가 맞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뭐 대표님 입장에서도 진짜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그 테스트가 무작정 돈 쓰는 거 아니야? 너희들 우리 막 돈 쓰게 하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전체적인 거를 보잖아요. 결국엔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라서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참을성 있게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 어느 정도 진행을 같이 똑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저희도 이제 어쨌든 브랜드가 성장하면 저희도 같이 성장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저희가 무작정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벌써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네. 네. 저희 준비한 거 반도 못했어요 거의. 다음에 또 찍으면 되죠. 네. 다음에 그러면 또 저희 조합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한번, 더 자세하고 네, 자세하게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아 맞아요. 만약에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얘기하시기가 조금 애매하시면은 그냥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상담 맞아요. 같은 거는 뭐 컨설팅은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부담 네. 없이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에 또 이 나머지 부분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네. 너무 뭐 활동 많이 해주셔서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네, 이만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까지 김은식 마케터. 양다미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